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 뭐 돈을 땄냐? 고스톱쳐서 돈을 따서 뭐 기분 좋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한테 이쁨을 받아서 기분 좋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쁨을 얻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게 되게 궁금했는데 오랫동안 묵었어요. 뭐 한 6개월, 3개월, 뭐 1년 이렇게 묵은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2, 30분 만에 그게 딱 해결이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저는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그 뭐 그때 어떤 희열감?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기초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이런 분들이 뭐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뛰어쳐나오고 오면서 그런 게 무릎을 탁 치고 뭐 브라를 탁 치고 19금. 네. 어쨌든 오늘 그런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래프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인데 무슨 뭐 아파트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왜냐면 그 로직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석하게 되면 오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판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그야말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 이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지수를 만들어낸 거, 그거를 추적하려고 제가 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400개 아파트 또는 뭐 KB 시세, 뭐 한국감정원 시세 이런 걸 다 했는데 뭐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 밥 먹다 갑자기 번뜩 생각나가지고 막 PC로 뛰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째려보다가 일단 뭐 급한 거 있어갖고 아침에 잠깐 그러니까 나갔다가 막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한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막 제가 흥분을 지금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중원 부원 뭐 어버버 이렇게 버벅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15년 묵은 의문이 풀린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유레카는 그 과학자 누구였지? 플라톤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목욕하다가 뭐 이치를 발견을 했는지 갖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그 무릎을 탁 친 거 있잖아요. 그때 표현하는데 딱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 15년 묵은 의문이 풀리다.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2006년부터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시세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입력하는 시세를 가지고 옛날에 주택은행 그때부터 86년부터 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가채점이잖아요. 진짜는 뭔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취합을 해가지고 가장 근접하다고 내놓은 게 KB 시세예요. 나중에는 이제 감정원으로 이제 이관이 됐죠. 그 국가 통계기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한 다음에.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를 대부분이 안 봐요. 기자들도 언급조차도 안 해. 뭔가 좀 이상하거든 이게.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느렸어. 지금은 실거래가 지수가 신고 기간이 30일이지만 한 달이지만 작년 8월인가 9월 이전에는 그 60일이었잖아요. 두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건 한 서너 달 있다가 예를 들어서 1월 달 실거래가 지수를 한 5월 달에 알게 돼. 60일 동안에 신고 기간이 있고 또 취합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요 3월달 지수예요.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이거든요. 6월 10일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3월달 실거래가 지수예요. 확정치. 물론 그 절반만 가지고 잠정치를 발표했고 4월달도 있지만 그거는 변하는 거거든. 항상 잠정치보다는 올라요. 왜? 싼 걸 먼저 신고하고 비싸게 신고한 건 한참 기다렸다가 막판에 가서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잠정치보다 그 확정치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3월달치야. 근데 누가 지금 3월달치 갖고 관심 있냐고. 지금 5월달, 6월달치도 지금 느려가지고 맨날 주간 단위로 KB나 감정원에서 나오고 오늘 나오겠네. 오늘 오후에 또 오른다고 나오겠지. 시세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차트가 딱 한 장인데 그 되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아침에 한 30분 동안 계속 째려봤어요. 구간별로 째려보면서 일단 차트로 또 넘기고 해야겠지. 요거만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네. 오늘 얘기할 자료는 요 차트 한 장이에요. 원포인트 레슨인데 여기에 엄청난 심오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저 이거 보고 지금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뭘 알아냈을 때. 왜냐면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2006년 11월이 상투라고 그랬는데 홍남기 얼마 전에 와서 2008년 9월이 더 상투래. 2년이나 차이가 나. 2년이나. 이상하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샘플과 그다음에 그 산출 방식과 집계 방식과 이게 다 다르니까 뭐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오늘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 제가 최초다. 이 일본, 미국, 영국 다 뭐 안드로메다도 없어. 이거는 태양계, 은하계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도 없는 거야. 이거는. 자, 봅시다. 일단 지수를 먼저 차트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낸 통계가 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국토부 요거예요. 파란 거 2006년부터 나오죠. 2006년도부터 해갖고 요렇게 나왔고 지금인데 4월까지만 나왔어. 4월도 잠정치야. 나중에 변할 거야.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뭐 마이너스가 줄거나 플러스 나기는 힘들 것 같아. 3월까지밖에 몰라. 우리는 지금 5월달 6월 그러니까 KB나 감정원은 요게 KB예요. KB 월간 지수예요. 그다음에 요 하늘색이 한국 부동산원 옛날에 이제 감정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얘네들은 샘플이고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수조사예요. 계약서 전수조사.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제가 만드는 시가총액 100개 중에 핑크존. 아니야, 400개 중에 핑크존. 여기 보면은 110개 단지네요. 110개 단지 17만 1000세대. 시총은 410조여가지고 400개 아파트의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평균 시총이 3.73조 원인데 평균 매매가가 24.6억 원이에요. 24억 6천이야. 엄청 비싸죠? 왜냐면 15억 이상인 아파트만 모은 거야. 이거 강남 3구랑 용산구예요. 구별 평균 15억 이상인 아파트만 묶으니까 4개구인데 그 4개구에 그 셀렉팅된 아파트 단지 수가 110개 단지예요. 엄청 많죠? 세대수는 17만 1000세대예요. 그 다음에 9억 미만인 아파트. 옐로우는 오늘 뺐어요. 옐로우는 중간에 낀 거기 때문에 그 양극단 3개 중에 비싼 아파트 15억 이상 핑크, 9억 이하 그린. 요거인데 400개 중에 80개 단지가 포함이 돼요. 15만 7천 세대, 시가총액은 126조 원인데 약 15% 차지해요. 그 핑크존에 거의 뭐 4분의 1밖에 안 돼. 평균 시총은 1.58조 원, 평균 매매가는 8억 4,200만 원. 8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9억 미만이에요. 이것도 7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엄청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대신 주의할 것은 핑크존이든 그린존이든 그 구에서 시가총액 큰 놈들이야. 만약에 중구에서 한 4개, 서너 개 골랐다. 그러면 시가총액 큰 놈들. 그러니까 거기 한 50개, 60개 있을 거 아니야. 아파트가. 뭐 30세대인 아파트도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센 놈. 은평구에서도 그 120개, 뭐 100 몇 개 될 거 아니에요. 은평구에. 뭐 녹본동, 불광동, 뭐 대조동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10개를 골랐는데 시가총액 센 놈이라고. 그러니까는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왜곡이야. 그렇지만 저는 뭐냐면 전체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대표적인 아파트만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길동에 30세대인 나홀로 아파트 있죠. 그거 얼마 올랐나 내려나 관심이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거기는 3년 동안 매매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셀렉팅한 아파트의 샘플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국토부는 그런 필요가 없어. 우리는 10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이런 게 중요하지만 국토부는 새끼손가락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 포함시켜. 근데 그게 맞는 거지. 서울 아파트 전체를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놀라운 방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요. 당연히 실거래 거래량이에요. 실거래는 6월달 2006년부터 없었는데 2006년 이전은요.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 거래가 많이 됐나 적게 됐나를 추정을 한 거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냈냐는 그 영업 비밀. 예, 노하우니까 영업 비밀이에요. 그다음 어쩔 때는 노도광이 거래가 엄청 되고 어쩔 때는 강남 3구가 거래가 엄청 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매 월마다 그 거래량 중에 핑크존, 그러니까 15억 이상인 아파트 샘플 110개 단지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그린존 80개 단지 9억 이하인 아파트의 대표 단지의 그 80개 단지의 거래량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블 세븐 무너질 때 노도광 6개월 만에 더블 났던 거 익히 아시죠? 저도
한 1, 2년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전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인정,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데이터 전문가라고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도 이런 거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 그렇게 높게 안 봐요. 물론 오래됐 20년 됐다고 전문가 맞지. 어쨌든 보시면 이 비중이 진짜 중요해요. 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비중 그전에는 몰랐어 진짜 저도. 근데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나서 거래하는 그분 잠실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얼른 해갖고 좀 올림픽 들었다고 막 만나자마자 한 5분 만나고 막 뛰쳐온 거야 지금. 그리고 집에 와서 지금 제 작업실에 와서 지금 엑셀을 막 또 돌린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데이터 모으는 데만 해도 반나절 걸려요 이거. 저는 이미 데이터가 다 세팅이 돼 있거든. 뭐가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데이터는 다 세팅해놔. 좀 중원부원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흥분이 됐어.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놀부전 있잖아요. 놀부전 해갖고 흥부가 이제 형수님한테 갔어요. 형수님 저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형수가 주걱으로 뺨때기를 딱 때린 거예요. 당신 누구시오? 그런 거예요. 왜 거지 몰골을 하고 어느 집 누구 집에 있는데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뺨을 만지면서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흥분되고 있다고. 이 데이터를 알아내고서 여러분들 지금 뭘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막 입이 간지러워 죽겠어. 빨리 말하고 싶은데 막 뜸을 들이고 싶어 이게. 자, 일단 이제 요거는 그린존, 그러니까 그린존이 거래가 많이 된 때 비중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대충 비중 보니까 70%네 70%. 여기 보니까 프로 트지가 나오죠. 70%. 이때 강남 3구는 한 10%밖에 안 돼서 10%밖에. 여기 10%밖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버블7이 무너져. 폭락할 때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주는 거야. 근데 노도강 금강구가 6개월 만에 더블하면서 거래가 폭발을 해. 더블.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나지. 그러니까 거래가 70%까지 는 거예요. 평상시는 서로 3, 40%를 왔다 갔다 해. 이럴 때 2010년, 20년 이때 보세요. 이때는 노도강도 슬슬 빠지고 강남 3구도 슬슬 빠지고 다 같이 빠질 때야. 그러니까 비중이 비슷해. 그런데 지금 최근에 2018년에도 한번 그린존이 폭등한 적이 있어. 거래가 폭증 또 한번 폭증한 적이 있었고, 강남 3구가 폭감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에 정확히 영향을 미치더라고. 나 이걸 알아내고서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그전에는 이 거래나 이걸 안 보고 그냥 데이터 지수만 봤거든. 지수만 보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만든 자료를 믿어야 되나, 국토부를 믿어야 되나, KB를 믿어야 되나. 근데 오늘 다 풀렸어요. 한 방에 다 풀렸어. 왜? 이 거래 비중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확대를 해서 봅니다. 극명한 걸 보여드릴게요. 2013년, 그러니까 2002년 12월을 배부로 놓은 거예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버블7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핑크존이 다 버블7이에요. 그 당시에 용산만 빼놓고 강남 3구는 다 버블7이었죠. 근데 용산구도 넣었어요. 15억 이상이니까. 보시면 엄청 올라. 2003년, 4년 잠깐 쉬었다가 5년, 6년 버블7, 7년 박살. 근데 그 와중에 노도강 2003년 안 올라, 4년 안 올라, 5년 안 올라, 6년 오빠 달려 한 거예요. 그것도 한 요 정도, 한 여름부터, 한 7개월, 여름부터. 그때까지는 슬슬 하다 여기서 폭등한 거야. 근데 얘가 약간, 보세요. 요거 크기를 보세요. 막판에. 왜? 버블7은 팔아먹으려고 올리는 거고, 노도강, 금강구는 올리려고 올리는 거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핑크존은 실거래가 지수는 400개 아파트 중에 110개 아파트 단지가 빠져. 사랑에 빠져. 버블7이 박살났다고요. 이때 1차 폭락한 거. 이때는 또 뭐예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 폭락한 거냐 이거. 근데 잘 보세요. 버블7이 빠질 때 노도강은 계속 올라. 그러면 여러분들 핑크존이 시가총액이 큰가요? 노도강 금강구가 시가총액이 큰가요? 당연히 얘가 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방식으로는 얘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 메이저 인덱스 있죠. 연두색 요게 빠진 거야. 노도강이 아무리 올라도 시가총액 큰 거는 얘야. 그리고 저는 거래가 되든 안 되든 그 단지에 한 건만 거래가 돼도 500세대가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국토부는 그렇게 안 해요. 거래된 것만 지수를 포함시켜. 거래 안 된 거 포함 안 시켜.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왜 노도강 올라간 거랑 비슷하고 강남 3구 폭락한 거는 안 비슷하냐 이거예요. 왜냐? 여기 이게 이유예요. 보세요. 버블 세븐 무너질 때 거래가 죽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몇 건 안 됐어. 비율로는. 근데 노도강 금강구는 막 3억짜리 폭등하고 1억 5천짜리가 2억 되고 막 그러면서 거래가 막 한 달에 수십건씩 되는 거야. 이렇게 70%까지 올라간 거야. 70%까지 얘가 10%까지 떨어지는데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강남 3구가 더 많았을 거야. 왜? 얘는 올라가고 얘는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2006년밖에 없으니까 이런데 어쨌든 2006년 초에는 비슷했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국토부 지수 산정 방식은 거래상 방식이에요. 거래상. 우리는 한 1년 동안 거래 안 되다가 하나 딱 거래가 됐어. 그러면 이제 카페에다가 막 올리죠. 갑자기 10억짜리가 7억 올랐다느니 막 그러면서 막 호가놀이 실거래가놀이 하잖아요. 근데 국토부는 그런 거 안 쳐준다니까. 그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어느 기간 일정한 그 계산식상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층이 3월 달에 1층이 거래됐는데 12월 달에 3층 30층이 거래됐어. 그런 거 안 쳐줘요. 우리는 1층이든 30층이든 그냥 같이 평균을 내버리잖아. 전화,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네이버나 전부 평균을 낸다고. 층 구분 안 해. 그다음에 향 구분 안 해. 동 구분 안 해.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구분 안 해. 근데 국토부는 그런 걸 다 제가 문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층, 중층, 상층으로 층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또 이렇게 반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상거래 있죠. 갑자기 10억 됐는데 갑자기 23억 됐어. 그러다 갑자기 다시 11억으로 내려와. 그럼 그 23억 거래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주문 실수인지 작전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자동으로 걸러진대요. 국토부 그 산정 방식에는. 그러니까 진짜 정교한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국토부 실거래가는 2007년에 강남 3구 버블 세븐 무너지는데 노도강 오르는데 왜 노도강 오르는 걸 반영했냐 이거예요. 왜? 거래상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됐으면은 그게 반영이 된다니까. 강남 3구 거래 안 되면서 띄엄띄엄 하나씩 되면서 실거래가 팍팍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반영이 조금밖에 안 돼요. 자, 이해 가시죠? 이제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기한 거 보세요. 지금 내가 국면마다 다 연구했어. 오늘 좀 장황해도 약간 형수님도 흥분돼요. 싸다고 쫙. 예. 자, 보세요. 요 파란색이 2008년 말에 미국 서브프라임 났을 때 폭락을 해요. 폭락을. 근데 노동강 금강구는 별로 많이 빠지긴 빠져도 이렇게까지는 안 빠져. 보세요. 녹색은 빠졌는데 연간 플러스야. 연간 플러스잖아요. 작년 연말보다는 올라. 근데 강남 3구는 작년 말보다 박살이 났네. 그리고 실거래가 지수도 강남 3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살 났네. 그럼 이거 아니 이때는 노도강을 반영하더니 왜 이때는 강남 3구를 반영하냐고. 이상하죠? 왜 그냐? 왜? 보세요. 이거 보세요. 거래가 많이 됐다니까. 노도강은 거래가 안 되면서 빠졌어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또 충전하라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맨날 중국 걸 많이 사가지고 완전 우리 제 룸에는 이 전산 장비나 이런 게 전부 중국말로 뭐라고 쭝얼쭝얼대고 있어. 중국말 배워야 되나? 자, 다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서브프라임 폭락해갖고 전 세계 뉴욕 아파트 폭락하고 시애틀, LA 다 폭락할 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강남 3구 사람들이 후달리겠어요. 노원구에 있는 서민이 후달리겠어요. 당연히 강남 3구 사람들이 집을 던지지. 그러니까 던지는 물량이 이렇게 폭등했다니까. 폭증. 노도강은 안 팔어. 그러면서 하락 거래가 나와도 던지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랑의 국면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는 여기가 잔잔했어. 거래가 둘 다
일단 거래가 전반적으로 다 죽었어. 보세요. 막대 그래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죽었죠. 죽으면서 노도강도 빠지고 강남 3구도 빠지고 다 같이 빠져. 그러니까 지수 반영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강남 3구 모양이나 노도강 모양이나 그러니까 핑크존 모양이나 그 그린존 모양이나 차트가 비슷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걸 반영하더라도 비슷하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보세요. 이번 상승장 9년 동안 상승장을 볼 때 보시면 좀 눈에 확 띄는 것만 볼게요. 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데 이때 강남 3구가 주춤했어요. 주춤. 이때가 파리 대책이었나? 맞아. 먼 대책이 나와가지고 올라갔다가 주춤했어. 근데 노도강은 미친듯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또 국토부에서는 또 얍삽하게 또 강남 3구보다는 노도강을 또 반영을 하네. 그러면 이때 또 혹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녹색이 또 거래가 폭증한 거 아니야? 강남 3구 거래 감소한 거 아니야? 한번 볼까? 확인. 맞네. 강남 3구가 거래가 폭감하는 대신 그러니까 못 올라고 옆으로 겨. 근데 그 노도강 금강구 9억 이하 그 그린존은 거래가 폭증을 해요. 비중이. 와, 그러니까 얍삽한 국토부는 또 얘를 반영 안 하고 얘를 반영하면 얘 옆으로 겨야 되거든. 근데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이때는 뭐 같이 얘도 빠지고 이게 뭐냐면 이때는 9.13 대책이에요. 9.13 대책일 때는요 전부 얼음이었어. 참 7개월 빠졌죠. 우리 아파트도 9억 8천이 8억 천까지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강남 3구든 강동구든 노원구든 다 같이 빠졌어.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이거 최근이에요. 최근 작년 12.16 대책 때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는 고가 아파트 대출 안 해주고 뭐 안 해주고 뭐 그다음에 투기 못하고 다 그래. 근데 강북구나 성북구나 노원구는 룰루랄라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3억짜리가 4억 되고 막 이런 거야. 5억짜리가 6억 되고. 그러니까 강남 3구는 폭락을 하는데 노원구 노도강은 계속 올라. 계속 여기 보세요. 오르죠. 그러니까 얘가 또 얍삽하게 누구를 반영해? 얘를 반영 안 하고 얘를 반영 올라가는 놈을 반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도 양심이 있었는지 한 달 꺾였네. 한 달. 근데 한 달 꺾였을 때 녹색도 한 달 꺾였어. 그러니까 얘를 반영한 게 아니라 녹색을 반영했고 얘가 꺾인 거야. 근데 녹색과 분홍색이 같이 빠졌으니까 얘도 빠졌지. 그 다음부터 막 올라. 근데 그러면 이때 작년 말 12.16 대책 이후에 강남 3구 또 거래 안 되고 노도강 또 거래됐나? 웃기냐? 홍남기 웃기냐? 나 자꾸 그게 생각나지? 어저께 한 거. 그치. 이건 안 받은 비디오네. 보시죠? 노도강 금강구 거래 폭증을 하는데 3억짜리 4억짜리 엄청 거래되는데 20억 30억짜리가 거래가 안 되는데 대출이 안 되는데 현금만 있어야 사는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거는 지금 그 한 6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400개 중에 6월달 거래가 6건인가 밖에 아직 안 돼갖고 지금 열흘 동안 6개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6월달 거는 무시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 제가 안 풀린 의문 보세요. 지금 올 초부터 기울기는 약하지만 핑크존 15억 이상인 것도 야금야금 오르고 기울기는 약하지만 근데 그린존도 야금야금 오르는데 최근에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왜? 압구정 현대 이런 것만 오르지 그 일반적인 그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지금. 근데 3월달 꺾인 거는 좀 이해가. 약간 둔화돼서 얘도 3월달 둔화. 근데 4월달에 마이너스가 났어. 난 아직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그린존이 거래가 많이 되고 그 강남 3구는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대신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었지. 안 되는 대신 압구정 현대나 개포나 뭐 반포 주공 이런 잠실 주공 이런 그 고가 아파트들 대형 평형 그다음에 7, 80년대 이런 게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건 진행 중이니까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이 뭐냐면 그 전에를 보면 그린존이 거래가 많이 될 때는 그린존을 반영을 하고 핑크존이 거래가 급증할 때는 핑크존이 반영이 되고 왜냐면 그건 거래상 방식이니까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된 계약서만 갖고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 아파트 그 판상형 그다음에 타워형 그다음에 I형이라고 있거든요. 판상형 타워형은 한 층에 세대가 4세대야 4세대. 근데 I형은 2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쾌적해. 엘리베이터 타기도 편해. 다른 데는 특히 제가 살 때는 34층 중에 제가 중층이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면 앞 엘리베이터가 2대여도 사람들이 막 어쩔 때 뭐 출근할 때나 애들 등하교 할 때나 이때 막 바글바글 해. 근데 I형이 그래서
그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I형만 분양가가 그 훨씬 높았어요. 세 형 중에. 지금 뭐 얘기 다뤘지? 국토부는 I형 하나가 거래돼 갖고 100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110세대인가밖에 안 되는데 하나 거래되면 나머지 700세대는 거래 안 된 거로 쳐요. 근데 호갱노노나 전화 아실은 한 건만 거래돼도 나머지 판상형 타워형 다 거래된 거로 친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가총액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4월 달에 왜 꺾였냐? 이게 확정치가 나오면 이거보다는 오를 거야. 그러니까 0.87인데 0.23 마이너스 0.87인데 마이너스 0.23 정도로 줄 것 같아. 그래도 플러스는 안 될 것 같아. 5월 달은 뭐 아직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그러니까 엘리엇이 400개 아파트를 취합을 하는데 혹시 4월 달에 그 400개에 들지 않은 아파트가 빠지지 않았을까? 핑크존에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핑크존도 올랐고 그린존도 올랐어요. 그럼 얘는 올라야 되거든, 실거래가 지수가 조금이라도. 근데 얘가 빠졌다는 얘기는 핑크존, 그린존, 옐로우존에도 없던 아파트들이 빠졌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추리예요 아직. 왜냐면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석이 안 돼. 즉 지금 시장이 막바지 국면이니까 압구정 현대 80억짜리 올리면서 그 다음에 저기 미미삼 그 다음에 뭐 성산시형 이런 그 재건축 단지에 그 저가 아파트면서 노도강 금강구 쪽에서 가는 그 주공 그 저기 강북구 주공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재건축에 있는 거 그런 거 올리면 돼. 문제는 거기에도 못 끼니까 아예 비싸거나 아예 7, 80년대 재건축에도 끼지 못하는 뭐 한 90년대나 2000년대 하는 소규모 단지들 있죠. 소규모 단지는 전화 아실이나 KB나 감정원에서는 취급을 안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새끼손가락도 다 중요하다고 포함시키잖아요. 30세대인 나홀로 아파트, 110세대인 나홀로 아파트 다 포함시키잖아. 혹시 그런 게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것도 실거래가 조사에 들어가니까 저는 조사 안 하고 KB나 감정원에도 조사 안 하지만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숙제예요. 아직은 좀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흥분돼요? 형수님 저 흥분돼요? 싸다고 짝? 홍남기 웃기냐? 이제 진중해야지. 정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이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할 건데 일단 오늘 30분 동안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차트에다가 딱 넣고서 그 특히 마지막에 그린존, 핑크존, 월간 거래비 중에 그 연두색, 노란색 비중 그래프를 딱 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웃기냐? 그냥 몸이 막 타시나무 떨리시지 식은땀이 쫙 나면서 형수님 저 흥분돼요? 이게 됐다니까요. 저 개그맨으로 할 거네. 제가 MBC 개그맨 공채 17기에 거기에 응시원서 늘라다가 말았는데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회사도 다니지 말고 딱 개그맨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개그맨 하려면 좀 웃기게 생겨야 돼. 잘생기면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포기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구난방 우왕장이지만 제 뜻을 아시겠죠? 유레카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어쨌든 말로 표현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저 기분 좋죠? 제가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드릴게요. 손 한번 흔들게요. 뭐 좋다고 막 손 흔드네. 예. 웃기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그래도 틀고 기분이 좋으니까 음악을 하나 틀고 하나 올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제가 좀 중구난방했지만 제 중요한 데이터만큼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인정!